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인사를 드리니까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저도 너무 지금 졸린 상태라서 목소리에 좀 아까 올렸었던 1차 영상하고는 좀 텐션이 달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간 똥배 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주간 우선 좀 확실하게 적중 을 좀 해야겠다라는 타이밍이기도 했어가지고 똥배를 팠습니다. 그래서 70%이 접근한 주력 조합이 적중을 하면서 다행스럽게 KB스타즈가 역전을 당해가지고 야 이것도 또 이런 경우가 또 생기는구나 했는데 재역전을 좀 해줘서 정말 다행인 결과가 나왔고요. 자, 아까 1차 영상에서 좀 안내를 드렸듯이 이 2차 영상에서는 심판 정보하고 해외 배당 흐름을 정리를 합니다. 물론 이게 아침에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좋을 수는 있는데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카메라 조정을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음, 제가 봤을 땐 괜찮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디애나랑 멤피스 경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 경기는 오바만 봤었죠. 1차 영상에서. 심판을 보시면은, 이, 마크. 이것도 뭐 플레임으로, 이 칸이 좁다 보니까 플레임으로 안 줬고, 그냥 어차피 심판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이 주심을 맡은 마크라는 애가 굉장히 오바 성향이 짙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고, 프라워 얘도 언더보다 오바가 더 많았고, 그러고 세 번째 심판이 JD 라이스는 G리그 심판이었다가 어 이제 레귤러 리그 이 NBA 리그에 콜업된 심판인데 G리그에서 오바 성향이 상당히 진했습니다. G리그는 언오바 배팅이 해외에서도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보가 안 나옵니다. 근데 평균 득점은 나와요. G리그에서 평균 몇 점이 나왔는지. 평균 득점 자체가 굉장히 최상위권 수준이었습니다. JD 라이스도. 그러니까 3명 모두 오바 성향의 심판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리고 해외배당 흐름은 변동사항은 이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핸디건, 언오바건. 자, 양팀 모두 주요 선수 결장 이슈가 없는 경기죠. GTD도 딱히 뭐 아예 GTD가 양팀 통틀어서 한 명도 안 떠 있는 경기입니다. 이 JD 라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심판들도 모두 오바 성향의 심판이라는 점은 제 분석 값으로 오바만 분석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우선 기준점이 정말 많이 높았습니다. 이게 저는 240대 중반까지 예상을 했던 경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인디애나가 뭐 전 시즌처럼 정말 런앤건 전술이 특화된 그런 올 시즌의 그런 인디애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멤피스는 굉장히 올 시즌에 확실한 런앤건 팀인데 인디애나는 저는 막 딱히 올 시즌에 투철한 런앤건 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인디애나가 아까 1차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에서만큼은 오바 뭐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균점이 아무리 높다지만 제가 솔직히 이 경기를 왜 오바로 분석을 했었냐면은 아까 뭐 분석 녹화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직접 맞대결에서 뭐 해고바가 250이 넘는 해고바가 떴던 경우는 대부분 뭐 3점이 뭐 시카고가 직전 뉴욕과의 맞대결을 했어처럼 3점 성공을 막 50%를 넘겼다거나 아니면 양 팀 모두 3점 40%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양 팀 모두 3점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경기였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분명히 깔려져 있는데 양 팀의 이 250 직접 맞대결을 했던 250 몇 점 났었던 그 경기는 양 팀 모두 3점이 터진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순도 100%로
템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해고바가 뜬 경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양 팀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1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템포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그게 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오바를 배팅하기에 나쁘진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자, 필라랑 보스턴 경기는 제가 이 프렌의 언더로 봤었죠. 이 경기는. 심판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무색무취, 뭐, 주심을 맡은 코트니도 오바가 2개 더 많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오바 성향의 심판이다. 이렇긴 좀 그렇고. 그러고 나머지 2명의 심판들도 뭐 오바 성향이거나 언더 성향이 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여기 적혀 있다시피 우선 보스턴 핸디가 초기 기준 대비로는 1점이 깎인 상태이기 때문에 필라프렌으로 약간 몰렸다라고 봐야겠고, 그리고 언오바는 초기 224.5에서 223.5로 1점 하락이면 약간 정말 약소하게 몰렸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저스틴 에드워즈, 얘가 이 필라델피아가 폴 조지랑 뭐 이런 결정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때 지리그에서 상당히 아주 맹활약을 하던 선수였단 말이죠. 근데 얘를 콜업을 했는데 굉장히 3점 슛도 잘 넣어주고 오픈 3점도 잘 넣어주고 상당히 능숙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얘가 결장을 확정하고, 그리고 에릭 고든하고 라우리, 대부분 이 식스맨에서 지금 출전하고 있는 베테랑들이 그걸 하는데, 결장을 하는데, 이러면은 지금 필라델피아의 식스맨들이 가뜩이나 솔직히 올 시즌에는 약한 팀이잖아요. 식스맨들이 뭐 레지 잭슨 이런 애들은 기대치가 많이 없는 상태고, 근데 보스턴이 지금 틸머니 하나만 결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스맨 쪽에서 출혈이 없잖아요. 근데 보스턴은 올 시즌에 식스맨이 대려 하위권 팀입니다. 지표 자체는. 근데 필라델피아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훨씬 나은 게 사실이잖아요. 식스맨 전력만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필라프레는 좀 위험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느꼈고, 언더 까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필라 언더. 왜냐하면은 필라델피아가 당연히 지금 5연패로 전반기를 마친 상황이 후반기 첫 경기이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야 되니까 홈 경기이기도 하고, 당연히 뭐 에너지 레벨 기본적으로 뭐 수비가 좋은 팀들, 뭐 언더를 잘 내는 팀들이나 이런 마찬가지로 올랜도 같은 팀이 대표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필라델피아가 에너지 레벨을 충분히 쏟아낼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보스턴은 아시겠지만 특히 원정 경기에서 정말 압도적인 언더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3점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팀이지만 언더를 오버보다 훨씬 많이 내는 팀이죠. 템포가 굉장히 느리고, 결론적으로 양 팀이 뭐 상대전적 올 시즌 2번 모두 오버가 찍혔지만 양 팀 모두 페이스가 굉장히 느린 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3점 성률이 좋게만 안 찍히면은 언더 뜰 가능성이 높은 경기예요. 딱 무늬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는 접근성이 나쁘진 않다, 이 정도로 봤습니다. 애틀란타랑 올랜도 경기는 심판 성향은 사실 이게 딱 이 세 명의 통계를 봤을 때 언더 성향의 심판들이 좀 많이 포진된 경기라고 봐야겠죠. 그죠? 이 나탈리 같은 경우는 대놓고 완전 생 언더 심판이고, 그러고 오바보다 언더가 이렇게 4개씩이나 더 많은 심판도 드뭅니다. 이 콜리 같은 애도. 그 레리 낸스 주니어가 결장 확정이라는 것도, 왜냐하면은 이 전망이 바빠지 클린트 카펠라가 지속적으로 결장하던 시기에 레리 낸스 주니어가 정말 좋은 활약을 했었던 경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레리 낸스 주니어가 결장을 하는 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오늘 애틀프렌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레리 낸스 주니어 결장이 떠 있고, 올랜도는 뭐 제일런 석스가 꽤나 장기간 결장 중이기 때문에 딱히 라인업 상에서 애틀란타가 뭐 훨씬 더 좋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1차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랜도 경기는 승패에 대한 당분간 좀 지켜보는 게 나아요.
이 반케로라든지 결국에는 프렌치 바그너는 최근에 잘하는 경기들이 있는데 반케로가 이 후반기 극초반 부분에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경기는 전 좋게 분석된 경기는 아닙니다. 접근성이 매우 없는 경기라고 봐요.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기. 자, 그러고 이 브루클린하고 클빌 경기는 주심이 누가 배정됐죠? 스카 포스터입니다. 27오바 11언더. 굉장히 오바성이 제일 심한 심판이고 NBA 선수들이 단체로 굉장히 대놓고 싫어한다라고 말을 많이 했었던 제임스 하든이 거의 원수로 생각을 하는 이 심판이 스카 포스터죠. 스카 포스터는 다들 한번 NBA 팬분이라면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코를 부르는 심판이기도 하고, 그리고 편파 막 이런 것도 종종 나오는 심판이기도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오바가 초기 기준점이 221.5였으나 일방 투행으로 오바가 지금 기준점이 225.5까지, 즉 언오바 기준점이 4점이 오른 경기였어요. 오바 쪽으로 일방 투행으로 꽤나 유의미하게 많이 몰리는 경기다 라고 좀 느껴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게 브루클린이 아시겠지만 전반기에 페이스 꼴찌 팀이에요. 제일 느린 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기준점도 막 210대 막 이런 경기가 아니지, 220대를 받았잖아요. 이게 클빌 경기라서 그런 건데, 자, 이게 오버가 나려면은 브루클린이 초반부터 완전 달려야 돼요. 막 10점 차 이상이 초반부터 좀 유지가 돼서 브루클린이 지공을 안 때리는 그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브루클린도 지공을 얘네가 결국에는 득점력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지공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이거든요. 브루클린 자체가. 그러면은 브루클린이 지공을 좀 덜 하면 100점 넘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지금 클블이 뭐 전반기 오펜레이팅 1등 팀 클블이 후반기 첫 경기에서도 이 1위 다운 오펜레이팅 1등 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로 이렇게 기준점이 4점이나 올랐을 정도로 좀 몰렸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1차 영상에서 서브로 오버를 봤었죠. 클블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버로 봤었잖아요. 근데 이거 오버 접근성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우선 주심이 스카 포스터가 배정되었다라는 점. 스카 포스터가 만약에 심판진 자체가 막 이 경기처럼 이 애틀란타 올랜도 경기처럼 언더성인 심판들이 좀 배치가 됐다라면은 저는 오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주심이 스카 포스터가 배정되었다 라면은 저는 오버를 좀 배팅 리스트에 담기에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은 충분히 있어진 경기라고 봤어요. 충분히 오버는 추가 배팅 가능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하고 시카고 경기는, 이거는 뭐 코거시 같은 경우는 저도 기억하는데 굉장히 오바성이 뛰어난 심판이고, 테일러 같은 경우 언더 성향이 대놓고 심한 심판이라서 심판진 자체가 뭐 이거는 오바 성향이다 언더 성향이다 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자, 우선은 저는 여기 제가 깜빡하고 못 적었는데 조시 하트가 결장을 확정하죠. 아누노빈 GTD 상태고, 이러면은 패트릭 윌리엄스는 사실 결정하든 말든 저는 딱히 신경을 안 쓰는 자원이긴 합니다. 뭐 시카고에서는 꽤나 대형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밀어주는 유망주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패트릭 윌리엄스는 나오든 말든 크게 뭐 경기 내용 자체에 영향을 줄 만한 애는 아닌 것 같고, 조시 하트가 좀 크죠. 조시 하트는 뉴욕에서 정말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선수라서, 어시스트건 리바운드건 득점까지도 다 해주는 선수라서, 조시 하트가 그러고 올 시즌에 결장했던 경우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 없었잖아요, 결장했던 경기가. 그래서 조시 하트가 없는 뉴욕이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 저는 솔직히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건드리기가 싫은 경기예요.
건드리기가. 제가 1차 영상에서는 오바 쪽으로 봤는데 기준점도 제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240대를 받았으면은 시카고가 이번에 야투를 또다시 좋게 기록할 것이다라는 보장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전반기 막바지에 보여줬던 시카고의 경기력은 사실 그런 믿음이 많이 부족하죠. 자, 미러키랑 클리퍼스 경기는 제가 분석을 1차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석을 아예 안 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 GTD가 유일하게 많이 깔려진 경기였고, 그리고 클리퍼스가 전반기 막바지에 보여줬었던 행보가 유지가 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저는 있어서 분석을 진행을 안 한 거였거든요. 이게 만약에 클리퍼스가 전반기 막바지에는 상당히 아주 최고점의 공격력을 보여줬잖아요. 120득점을 연거푸 넘기면서 대량 득점을 해내면서 연승을 타면서 전반기를 마감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될지 저는 좀 의문이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클리퍼스가 올 시즌에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나쁘지 않은 순위권과 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뭐라고 해야 되죠? 클리퍼스가 정말 의문의 졸전을 하면서 아주 시카고한테도 의문의 대패를 당하는가 하면은 샌안토니오전에도 막 30 몇 점 차, 40 몇 점 차 패배를 당하는 그런 뜬금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팀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여줬던 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클리퍼스가 홈이면은 그런 불안감이 좀 덜 하겠는데, 미러키가 홈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후반기 초반에 클리퍼스도 올랜도 마냥 지켜보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당장에 돈 들이대는 것보다는. 덴버랑 샬럿 경기는, 이 경기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덴버 마인이 제일 국민픽입니다. 이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저 역시도 덴버 마인을 아주 좋게 본 경기였고, 왜냐하면은 뭐 샬럿이 오늘 레이커스 상대로 아주 뭐 핵역배승을 만들어냈지만 혼자 백투백 여파 딸려져 있는 상태로 고산지대 덴버 넘어가가지고 얘네가 또 좋은 경기를 펼친다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샬럿은 그만큼 보여준 게 많은 팀이니까,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많았던 팀이니까. 그리고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정된 심판 3명이 모두 언더보다 오바를 유의미하게 많이 냈던 심판들이 3명 나란히 배치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지가 않습니다. 3명 모두 뭐 이렇게 오바 성향을 일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심판 3명이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경기가 흔하지가 않단 말이죠. 이 심판진들만 보고도 저는 오바를 가고 싶은 경기, 접근하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오바가 지금 초기 227.5에서 230까지, 꼴랑 2.5 오른 수준이긴 한데, 2.5점 정도. 근데, 덴버가 아시다시피, 이게, 뭐 제가 오늘 샬럿 경기, 뭐 레이커스랑 경기했던 거 아시겠지만, 오바로 해외배당 5점이나, 기준점이 올랐던 경기였는데, 저는 언더를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200점도 안 났었죠. 200점도 안 난 완전 생 핵언더 경기가 나왔었는데, 샬럿이 그런 특수한 능력이 있어요. 진짜 막 의문의 핵언더 늠농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이커스전에도 팀 야투 30%대 기록했잖아요. 레이커스가 훨씬 더 못해서 진 거지만, 그래서 덴버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제일 희박한 팀이, 어찌 보면은 샬럿이나 브루클린 같은 완전 똥농구하는 팀들 상대로라도, 자,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팀이 있잖아. 오늘 레이커스 마냥 얘네가 완전 오염 물질인데 같이 오염돼 가지고 같이 완전 똥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 있는가 하면은, 얘네 상대로도 자기들만의 농구를 해서 평상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좀 강팀들인데,
샬럿 상대로도 120득점, 130득점 넘는 팀들이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샬럿 상대로 그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적은 팀이 클브라고 덴버예요. 제일 팀야투 50% 이상 찍을 가능성이 높은 두 팀이 클브라고 덴버고, 그래서 저는 클브 마엔 서브는 제가 어느 반은 이거 패스하겠다 했었잖아요. 근데 심판진 3명이 모두 오바 성향이면은 저는 서브로 오바, 당연히 좋게 볼 수는 없겠지만 샬럿 경기 오바를, 서브로 오바를 한 기본 미만 정도로 적은 할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세난하고 피닉스 경기는, 자, 이거는 제가 아시겠지만 메인으로 오바만 접근하겠습니다 하고 1차 영상에서 녹화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는 결장자 이슈를 아예 안 보고 분석했던 걸로, 웬바냐마가 지금 다우풀 상태였는지 모르고 했던 분석이었고, 자, 웬바냐 이 경기는 웬바냐마가 사실상 결장 확정이잖아요, 다우풀이면은. 그리고 이 경기가 거의 아직도 동배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해외 배당, 또 피닉스 사이드 뭐 승이라든지 마인이라든지 배당이 안 내려가는 이유가 데빈 부커하고 그레이스 넬런 GT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부커랑 그레이스 넬런이 지금 아직도 소식지가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대략 지금 일주일 넘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피닉스가 이거를 지금 이 NBA 사무국에 보고서를 안 올린 거예요. 이게 피닉스가 뭐 전화를 했건 뭐 카톡을 했건 뭐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지금 오늘 부커의 상태가 어떻다, 이래야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안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부커랑 그레이스 넬런이 부상당한 장면을 제가 제 눈으로 봤으면은, 아, 이거 부커랑 그레이스 넬런이 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데빈 부커랑 그레이스 넬런 GT 떠있는 이유 자체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돌발 결장했었기 때문이었어요. 돌발, 휴스턴 전에 데빈 부커랑 그레이스 넬런이 돌발 결장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NBA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전 경기에서 결장했던 선수들은 다음날에 GTD가 떠있는 게 일방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데빈 부커랑 그레이스 넬런이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휴스턴전 결장했었던 이유 자체가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여서 결장한다 였습니다. 어디 부상이 생겨서가 아니라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여서 사실상 좀 버리는 셈, 체력적인 여파 때문에 휴식을 주기 위함으로 결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일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 있었고 7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얘네가 부상 당했다는 보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 결장할까요? 저는 둘 다 출전할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근데 샌안토니오는 뭐 디에런 팍스가 있겠지만 올 시즌에 솔직히 디에런 팍스가 정말 뭐 스페셜리스트한 선수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드는 게 사실이고, 3점 성공 자체가 20%대인데 디에런 팍스가, 그러면은 샌안토니오에 웬반야마가 없으면은 사실상 좀 유의미하죠. 이게 아시겠지만 NBA 팬분들은 NBA 매니아나 이런 거 눈티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특급 선수들 있죠. 뭐 각종 뭐 진짜 강팀들의 1옵션 선수들, 요키치라든지 그 테이텀이라든지 뭐 돈치치라든지 뭐 웬반야마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온코트 득실 마진을 정리한 표가 있거든요. 표가 있어요. 이게 1등이 바로 요키치입니다. 플러스 18이에요. 없을 때보다도 있을 때 플러스 18이나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스가 역시도 엄청난 차이가 15 정도가 차이가 나고, 웬바냐마도 10 정도가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키치 없는 덴버랑 스가 없는 오클라호마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올 시즌 정말 많이 보여줬거든요. 웬바냐마도 그 정도 급이라는 겁니다. 이 넷레이팅 차이를, 수치를 봤을 때 저는 웬만하면 결장 유력한 가운데 피닉스는 저는 거의 완전체 상태라고 봐서 저는 메인으로 피닉스 마인, 서브로
오바로 변경합니다. 오바는 이게 기준점이 오늘 7.5점이 나서 어느바 기준점이 7.5점 완전 떡상한 경기인데, 이거 보고서 오바로 보는 게 아니라 어 사실 기준점이 너무 높습니다. 이 경기도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이 기준점 가지고 피닉스가 뭐 정말 잘 달리는 팀도 아니고 샌안토니오가 그렇다고 정말 오바를 잘 내는 팀이냐, 잘 달리는 팀이 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것도 없는데 그냥 기준점이 맹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느낌이잖아요. 그 뭐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무디 센터 거기서 경기한다고 뭐 거기가 뭐 농구 골대가 뭐 다른 데보다 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규정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준점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오바를 좋게 보기 좀 힘든 경기. 레이커스랑 포틀랜드 경기는, 이 경기는 언더만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심판 3명이 싹 다 오바 성향 심판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를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언더를 좋게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심판 때문에 언더할 경기가 오바 뜨는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판 3명이 나란히 싹 다 오바 성향 심판인데 내 분석은 언더가 됐다. 그럼 이 경기는 당연히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선생님들 오늘은 좀 이렇게 이게 원래 영상을, 이 새벽 영상은 아주 짧게 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잡소리가 좀 길어서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이제 짧게 해보려고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